네, 안녕하십니까. 제24회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개최되는 특별한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제 노인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권에 관한 담론이 굉장히 미흡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노인 인권에 대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발제를 맡았습니다. 저의 역할은 이제 노인 인권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과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유엔을 중심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또 요약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국내외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노인 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료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스크린에 자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노인 인권은 사실 인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노인 인권의 그런 포괄성이나 보편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노인 인권이라는 것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굉장히 이제 쉽게 풀어서 쓸 수 있는 말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고, 그리고 존엄성이 보호되고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존엄성, 인간다운 삶,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이런 것들이 노인 인권과 관련된 개념의 키워드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대해서 유엔에서 1948년에 세계 인권 선언문을 채택을 했고,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인권에 관한 정책과 그리고 담론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1948년에 제정된 이 유엔의 세계 인권 선언문에는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30가지의 그 권리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번부터 30번까지 나와 있는데 각 번호를 클릭을 하시면 그 인권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시라고 자료를 넣어드렸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인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좀 전에 축사와 또 좌장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나라 현재 노인 인권의 현 주소는 어떻게 보면 OECD에서 지금 경제 규모가 10위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노인 인권의 수준은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조사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전 세계의 여러 국가들의 노인 인권의 그 지위를 비교한 자료를 보면은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에서 글로벌 에이지 워치 인덱스라고 세계 노인복지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96개국 중에 한국이 60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아직까지 부끄러운 수준인가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노인들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교육 수준, 건강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러한 수치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장에서는, 현실 속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들이 많다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제 현 주소인데 빈곤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소외 문제, 또 학대 또는 노인에 대한 혐오, 이러한 사회적 이슈의 근저에는 연령 차별이라는 기본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구직할 때 연령차별을 많이 느낀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인권 침해, 학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는 고령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이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2017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 인권 종합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노인 인권을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고 노인 인권의 영역을 6가지로 구분을 해서 건강 돌봄, 기본생활, 소득, 고용과 노동, 그리고 사회참여 통합, 존엄과 안전이라고 하는 6개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그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은 유엔의 어떤 정책적인 흐름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권 침해와 차별에 노출되는 노인의 수도 양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 인권에 관한 관심은 198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이제 관심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인구의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그 서구의 국가들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점점 아시아 지역에서도 노인 인권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980년대 이후에 노인 인권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1948년에 노인 그 세계 인권 선언과 관련해서 노인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채택된 문서는 없었고요. 1982년에 비엔나에서 처음으로 고령화 그 세계 총회가 이루어지면서 국제 고령화 행동 계획이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이 세계 고령화 총회는 20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는데 1982년 이후에 2002년에 마드리드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 전에 1991년에는 유엔의 노인 인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1991년에 채택된 원칙에는 5개 영역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노인의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이라고 하는 5개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은 고령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활 환경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에 제시된 그 원칙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노인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고령화와 관련한 어떤 그 시민 참여와 그리고 당사자들의 활동의 강화, 그러니까 참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강조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2002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미파라고 하는 세계 국제행동계획,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이 채택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 마드리드의 그 행동계획이 지난 거의 20년 동안 국내외 고령사회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런 가이드라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22년에 제정이 되었고 2022년에 이제 3차 고령화 총회를 개최를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최근에 국내에서 이것을 한국에서 이 고령화 총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움직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마드리드에서 채택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에서도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처럼 노인들이 완전히 차별 없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데 여기서 강조된 것은 세대 간의 연대 내지 통합에 대한 가치가 이제 강조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그 발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고령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사회 참여, 그리고 건강, 그리고 그 안전망에 대한 이런 세 가지의 큰 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졌고요. 그 이후에 WHO를 중심으로 해서 고령 친화 도시 네트워크에 관한 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엔에서 여러 국가의 상황을 보았을 때 고령사회 대책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서도 인권 협약의 그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 2009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러한 그 노인 인권 협약 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유엔의 실무 그룹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초안을 작성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개 실무 집단 회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노인인권 협약 초안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명시되어 있지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연령 차별에 대한 철폐와 그리고 사회 참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인권 협약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건 이제 초안이고 이것을 유엔에서 이제 채택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국내외 고령사회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이번에 24회 노인의 날을 맞이했지만 사실 이 노인의 날은 유엔에서 1990년에 처음 제정을 해서 올해가 제30회 세계 노인의 날을 기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을 텐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제 취소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노인의 날의 그 기획 주제는 코로나가 노인들에게 이제 미친 영향에 대해서 유엔이 그 기획 주제를 잡았고요. 보시면은 1998년 이후에 매년 유엔에서는 세계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다양한 이제 기획 주제들을 선정해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인권, 세대 공존, 삶의 질, 지속가능 개발 목표와 연계, 그리고 연령 차별, 불평등, 건강, 이러한 주제들이 이제 기획 주제로 나타났습니다. 이거에 이제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국내 노인의 날하고 유엔의 세계 노인의 날하고의 연계성이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노인의 날 행사는 대부분 이제 매년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의 주최로 진행은 되는데 특별한 어떤 노인 인권 이슈에 대한 아젠다 세팅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장수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축하 행사, 그리고 또 그동안 노인복지 서비스 현장에서 이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포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하는 그런 이제 행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계 노인의 날 기획 주제와 연계하고 또 국내 여러 가지 노인 인권 이슈와 연결해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를 좀 더 그 기획을 잘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 코로나가 고령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심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환기시키고 있는 그런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WHO가 그 명시하고 있는 건강한 노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건강한 노화 10년이라고 하는 이제 캠페인을 WHO가 시작을 했는데, 이 코로나19가 노인에 미친 영향과 보건의료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 전달 체계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간의 노인들의 건강의 그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라고 지금 캠페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올해는 노인의 건강권에 대한 그런 그 관심들이 많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WHO가 10년 동안 건강한 장수에 대한 그런 담론들을 많이 확산시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팬데믹과 노인과 노화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인 그 이제 문서 속에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좋은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그 한국 노인과학학술단체 연합회에서
얼마 전에 코로나19 시대 노인의 삶에 대해서 노인의 건강권과 사회보장권에 대한 그런 그 논의를 진행하면서 노인 인권과 관련한 담론들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런 맥락 속에서 그렇다면 노인 인권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인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지난 40년 동안 국내 노인복지 정책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었고 보시다시피 다양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치매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뿐만 아니라 노후준비지원법에 이르기까지 노년기의 삶에 관련한 각종 정책과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모습이고요. 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이제 곧 4차가 수립이 되어서 고령사회 정책이 새롭게 재편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부터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아셈 노인인권회의를 개최를 했고 2018년에는 아셈 노인인권 정책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노인인권이라는 그 용어가 더 많이 쓰여지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가가 수립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에서도 노인 인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NAP라고 하는 인권 그 3기 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 계획 속에 이제 노인 인권에 관한 항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 3차 국가인권 기본 계획의 한 영역에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라는 그 영역이 있고 거기에 노인 보호라고 하는 항목으로 노인 인권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인 건강권 보장이라든가 또는 연금, 치매 관련한 내용, 소득 보장 다양한 그 항목들이 인권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는 노인과 관련된 사업들 중에서 그 이제 논의를 통해서 검토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라고 보시겠습니다. 노인인권 종합보고서에서는 노인인권 우선 과제로 생명권, 빈곤 예방, 세대 교류, 안전권 보장, 그리고 일자리 고용 보장, 그리고 가족 돌봄 노동 지원이 우선순위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영역은 좀 전에 보셨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노인인권 부문을 보다 강화시키고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특히 지금 현재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집단 고령자들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우선순위이고요. 그 다음에는 모두 그 노인 인권과 관련한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함께 협력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은 서비스 현장에서도 노인이 보호의 대상이라는 그런 논리에서 벗어나서 권리의 주체라는 당사자주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든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그런 단계에 와 있고요. 그리고 노인 스스로가 인권 의식을 가지고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어떤 협력, 그리고 국내 국제기관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인권 증진 노력이 지속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인권 관련 단체들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먼저 역사적으로 보면 1982년에 국내에도 헬페이지라고 하는 단체가 들어와서 노인 인권과 관련한 그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이고요. 1998년에는 노인 종합복지관 협회가 그러니까 설립이 되었고 노인복지관에서도 노인 인권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설립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학대 예방을 전문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관이고 그리고
1969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역시 노인 인권과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 기관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더 많이 협력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고요. 2011년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는데 활동이 노인의 권익 신장 및 복지 향상이 첫 번째 미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는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가 만들어져서 그 아셈 국가들,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의 그 노인 인권 관련한 아젠다 세팅에 우리나라가 훨씬 그 주도적인 그리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가 설치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7년에는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 연합회가 설립이 되었는데 6개의 노인과 관련한 연구를 하는 단체들이 함께 16,000명 정도 되는 이제 학자와 실무자들이 모여서 노인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와 그리고 학술 활동, 세미나, 토론회 등을 진행을 하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외국의 다양한 노인 인권 증진 민간 단체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소개를 못 해드리는데요. 지난 한 6, 70년간에 걸쳐서 해외에서도 많은 그 민간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 인권 운동이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런 그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은 그 단체 설립 배경이라든가 또는 누가 그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중점 사업이 무엇인지 또는 운영 방식이 어떤 것들인지 다양한 모델이 공존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이러한 그 단체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좀 더 같이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여러 그 인권 관련 단체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초고령 사회에 그 진입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한국 사회가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이 개인과 사회 전체적인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권리의식이 이제 그러니까 필요한 단계인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 노인 인권 교육이라든가 노인 당사자들의 운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환경 구축이 시급한데 좀 더 많이 이런 그 권익 옹호 활동이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가 과연 고령 친화적인지 연령에 적합한 그런 내용들인지에 대한 검토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외 단체 교류가 확대되어야 되고 좀 전에 보셨던 그런 다양한 단체들이 각각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연대해서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노인 인권 관련 쟁점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그 노인에게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노인의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이라든가 또는 디지털 뉴딜 계획이 얼마나 고령 친화적인지 그리고 노인을 위한 행정기구가 어떻게 더 강화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치매 국가 책임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등 다양한 아젠다에 대해서 모두 함께 토론하고 논의해서 좀 더 나은 그런 노인 인권 보장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